정말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멀리 하셔야 될 이유는 속으셔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상대방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계속하면 떠나게 되죠. 상대방이 관심 없거나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얘기, 이 얘기를 계속하면 사람이 떠납니다. 사람은요, 연약한 존재고요, 비겁한 존재입니다. 좋으면 쫓아가고 싫으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싫다는데 얘기하고 간섭하고 이러면 떠나죠. 말하는데 눈치가 없으셔가지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 본인은 이제 얘기를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결국 평가하는 거죠. 식당의 음식이 맛있는 거는 주방장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나쁜 가수는요, 안 해본 노래를 그날 처음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노래 한번 해볼게. 거의 성공하는 분을 못 봤어요. 말하기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은 늘 연습하시고 노래처럼 준비하시고 내가 박수를 받으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감과 공통점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공감은요, 다른 상황인데도 내가 그 감정을 같이 느끼는 겁니다. 나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행 가서 막 가방도 다 잃어버리고 여권도 잃어버려 봤잖아. 그러면 난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 상황에 나를 이입해서 보니까 와, 되게 막막했겠다. 사람 진짜 기절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감이고요. 공통점은 나도 잃어버려 봤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통점이죠. 근데 공통점이 매번 있을 수가 없어요. 70억 명이 하는 경험이 다 다른데요. 그 공통점을 못 찾으면 대화가 안 풀리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공통점을 찾으면 안 되는 게, 공통점을 찾는 순간 대부분 사람들은 경청을 안 해요. 저번에 여행 가서 지갑이랑 여권 다 잃어버렸잖아. 나도 저번에 그리스 갔을 때 잃어버렸잖아. 상대방은 자기가 잃어버려서 황당했던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 얘기 들어갈 겁니다. 내가 말이야, 그리스 갔는데 그 그리스란 뭐 나라가 사람들이 하여튼 뭐 지리도 잘 모르겠고 뭐 해서 내 얘기 한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기 좀 신기했던 경험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공통점을 찾아서 말하기를 낚아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얻은 게 뭘까요? 말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하고 싶었던 말은 못하고요, 열심히 떠든 사람은 뭐 자기 만족은 했겠지만 상대방과 라포가 생겼을까요? 사람은요, 원래 이 코와 턱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너무 말을 하고 싶어서 숨 쉬어야 되니까 코만 빼고 다 집어넣은 동물입니다. 사자? 이런 일반적인 그 포유류와 얼굴 구조가 다른 이유가, 말을 하고 싶어서 다 집어넣은 게 턱도 넣고요, 여기 광대뼈도 넣고요, 최대한 사람을 가까이 보고 싶어서 얼굴이 들어가면서 진화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걸 좋아해요. 상대방이 말을 하게 두고 그 말 속에서 나도 잃어버렸었는데 저 사람은 어땠을까 하고 한 2, 3분 차이점에 집중해서 경청을 해보면 되겠죠. 나는 그래서 대사관에 연락했는데 넌 어떻게 했니? 이게 대화죠. 공통점을 탁 낚아가지고 그거 나도 잃어버려봤다고 나 혼자 한참 떠들어봤자 남는 게 없어요. 그거 내가 잘 알잖아. 그쪽은 내가 선수잖아. 더 이상 대화가 없어요. 내가 짱이라는데 걷다 대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말하기에 뭐 겸손이니 배려니 이런 얘기를 나오는 이유가, 상대방에게 말을 하게끔 판을 펼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판을 자기가 덥석 가져와서 내가 깔고 그 위에서 내가 혼자 말하기를 하는 거니까 상대방은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됐다가 가버리는 거죠. 말은 나누기 전보다 나눈 후가 좋아야 됩니다. 오늘 누군가를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만나기 전보다 만난 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돈이 있으면 돈을 갖고 올 거고요, 인맥이 있으면 인맥을 갖고 올 거고요, 좋은 감정이 있다면 되게 좋은 친구가 될 겁니다. 가수분들 중에 자기 히트곡을 100번씩 부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노래를 질리지 않고 부르는 방법은, 그 노래를 했을 때 대중들의 반응이라든지 매번 다른 감정을 넣는다든지 하면서 스스로 재미를 찾는데요. 경청의 방법, 공감의 방법은 스스로 재미를 찾으면서 상대방과 차이점에 집중해서 호기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상대에게 말거리를 넘겨주시고 잘 가이드 해주시는 게 말씀을 잘 하시는 거예요. 말의 주도권이라는 건요, 상대방이 내 말에 설득되고 동의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되면 그게 말의 주도권인 거죠. 매력적으로 보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들의 멘탈 픽처? 그걸 내가 어떻게 그려줄지를 좀 연구하셔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속 이미지에 내가 어떻게 그려져 있을까? 저 사람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우선 본인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요. 두 번째, 상대 마음속에 있는 그림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세요.
안 꾸민 듯 꾸민 거죠. 내가 누군가와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각인시키고 싶다면 상대방의 마음속에 어떤 그림으로 내가 그려지고 싶은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타이머를 켜놓으시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거울 보고 하세요. 2단계는 이제 핸드폰으로 녹화해서 보시는 거, 결혼 프로포즈를 한다든지 상사와 면담을 한다든지 마음속으로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안에서 요약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상대방이 무한정 시간을 주지 않거든요. 3분 정도면 사람들이 인내를 해줘요. 딴 거 거울 많이 팔잖아요. 한 3개 정도 놓고 이렇게 시선 나눠주면서 연습을 하세요. 내일 되게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거울 보시고 오디언스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얼굴 보시고 얘기를 따박따박 하세요. 원시적이고 촌스러운데요. 그게 직방입니다.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셔야 돼요. 셀카 찍잖아요. 그건 멈춘 모습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또 되게 괜찮은 것만 뽑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날것, 살아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스스로 하시는 거를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하시고 나면 나중에 말할 땐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내가 3번째 하는 거잖아요. 제가 면접관으로 면접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저분은 저 말 한마디라도 먼저 해봤구나. 자기소개는 다 연습해 오세요. 그런데 이 회사에 왜 지원하게 됐나요? 회사에 오면 뭐 하시고 싶어요? 이거는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고 외우긴 하셨는데 입을 띄어서 해보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연습하세요. 말의 흐름은 본인이 잡고 가셔야 돼요. 꼭지를 한 3-4개 준비하셔서 해보시고, 중요한 거는 잘 안 되셨잖아요. 만약 그러면 되게 괴롭고 쪽팔리지만 복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안 됐을까 그때. 마음이 아프지만 거기서 배우셔야 돼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앞자리에 앉았어요. 뒤에 사장님이 앉으셨어요. 근데 뭐 사장님이 이런저런 얘기하시는데 저도 뭔가 해야 되니까 뭐 고개도 돌려서 하고 뭣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결국은 이동하는 한 30분 동안 분위기는 안 좋아졌어요. 잊어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를 더 복기를 해야 돼요. 말하기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말 잘하는 법, 매력적으로 보이는 법. 말하기가 제일 쉬워요. 뱉으면 되니까. 목만 안 쉬면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쉽게 했다가 거꾸로 이 덫에 걸려서 나중에는 딴 건 다 잘하는데 말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죠.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들 의외로 굉장히 약한 사람이래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 상황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갔던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죠. 정말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그게 진실인지 본인도 착각한다고 하는데, 상대를 속였다는 쾌감도 느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멀리 하셔야 될 이유는 속으셔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과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면 자기의 용기 없거나 자기 합리화를 전염을 시켜요. 공범을 만들려고 하죠. 들을 사람이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들을 사람이 원하고 들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으면 건 조언이고요. 들을 사람이 준비 안 돼 있고 원하지 않으면 잔소리죠. 영어도 있거든요. Can I give you advice? 내가 조언 하나 해도 될까? 이렇게 보통 묻는데, 우린 다짜고짜 내가 옆에서 쭉 봤는데 말이야. 인생 선배로서 말인데 이렇게 훅 들어오잖아요. 내가 조언을 해도 될까? 조언은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내가 못 지킬 약속이면 말로 하지 마세요. 말해놓고 그 행동을 못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비난하거든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 또는 내가 한 건 옳고 상대방이 한 건 틀리다,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고요. 거꾸로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그 결과를 만들 자신이 없으면 말을 안 하시면 돼요. 일일이 말해가지고 나중에 그거 욕먹느니 안 하는 게 낫죠. 오늘 제가 죄송하게도 지각을 했는데 저는 절대 시간에 늦는 법이 없습니다라든지, 전 그런 얘기 안 해요.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 옮기지 못할 행동에 대해서는 말을 먼저 하지 마십시오. 행동을 계속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말은 안 해도 행동은 저렇게 하네 하고 그걸 더 높이 평가하죠. 차단을 아주 즐겨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하고 나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거 아니야,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거짓말하는 사람 맴토랍시고 나한테 오지랖하는 사람 차단하시고, 그 에너지로 좋은 사람을 찾으세요. 안 맞는 사람과 맞추려는 노력보다 맞는 사람, 새로운 사람을 찾는데 에너지를 쓰십시오. 비호감인 사람과 뭐하러 유지해요? 인생이 아깝지 않으세요? 그분이 직장 상사거나 나에게 직업적, 금전적 필요가 있다 그러면 차단을 못 하겠지만, 하지만 그때는 거리 두기가 있죠. 거리를 최대한 두세요. 같이 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그게 방법입니다. 희미하게라도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덜 부딪힐까? 어떻게 하면 덜 같은 공간에 있을까? 노력을 하세요. 노력을 안 해봤죠. 내가 안 보고 살든지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 거리감을 두면 나중에 또 상대방도 알게 되고요. 상대방이 알면 아는 대로 두세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문 팀장은 나랑 있는 게 불편한가 보지? 대답은 안 했지만 다행이다. 본인이 알게 됐구나. 불편한 거를. 전달이 됐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옅어지는 거죠. 제가 우리 후배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건요, 조그만 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그 고민했던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요리를 하나 배울 걸, 친구들하고 맛집을 한번 갈 걸, 잠이나 잘 걸. 물론 그게 성숙의 과정이지만 요즘은 사회가 너무 다변화돼서 알 수 없는 사람, 못 믿을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소셜 미디어로 순간순간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무슨 커뮤니티에서 듣보잡인 분들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분이 나한테 플러스가 안 되겠다, 거리 두시고 차단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에 큰 무슨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에너지를 긍정의 에너지로 치환시키셔서 더 좋은 분, 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활동을 하세요. 인생을 내 주도적으로 사시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결정적인 때는 없어요. 유튜브에 보면 이 얘기는 이 얘기대로 맞는 것 같고 저 얘기는 저 얘기대로 맞는 것 같은데 케바케라는 말이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룰과 규칙과 원칙을 만드세요. 들으시면서 이 중에서 내가 요건 동의해서 요건 내가 뽑아서 먹고 요건 동의 안 하고 심지어 나는 반대하고 문 박사의 저 얘기는 틀린 것 같아 라고 하면 버리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께 조언을 할 텐데요. 그 조언을 하는 분들보다 제가 더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제 말 믿으세요. 내가 원하는 나 나름대로의 규칙과 원칙을 만들어서 그게 사회적으로 호감이 되고 매력이 되고 사람들이 얼마나 수용하는지 보시고, 음식으로 치면 맵기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조절하시면 돼요.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인생을 뭐 국가를 위해서 살거나 이웃집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 있으세요?